5분이 입장해 주셨고, 네. 다시 4분이 되었으니까 이제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기는 열린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공천하라. 아직 그 이해찬 대표는 뭔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아직 뭐 날짜가 많이 남았다고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공당이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정신 나간 거예요. 이게 어떤 바보가 이런 짓을 했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광역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안 한다는 것은 정당 해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당하지 말라고. 안철수처럼 마라톤이나 하라고. 안철수 좋잖아. 마라톤하고. 마라톤이나 하지 뭐하러 정치하냐고. 달리기나 하면 되지. 그래서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데 위임받은 정당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겠다, 태업을 하겠다, 파업을 하겠다, 자살을 해버리겠다. 미친 짓이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럼 우리는 뭐 열린민주당을 찍는 수밖에 없죠.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면 당선될 거예요. 뭐 무소속이 나올 수도 있고 무소속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해산하는 게 맞아요.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 싫으면 그냥 정당 해산하라고. 정당도 아니야. 양아치 집단이지 말이야. 혼이 나야 돼, 혼이 나야 돼. 이재명이 또 분위기에 편성해서 정치 혐오에 편성해서 사람들이 정치인 혐오하니까 정치인 한 명 없어지면 좋겠네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개삽질을 하고 있는데 오만해진 거예요. 판결 이기니까 바로 1초 만에 오만해져 버려요. 겸연한 자세가 있어야지.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떠들고 났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그 의사를 대의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효예요, 무효. 위헌이 위헌. 차라리 정당을 해산하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는 게 아니죠.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한 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지. 그 잘못된 약속을 지키겠다고 더 많은 잘못으로 복수를 하면 안 되죠. 어린애가 뭐 잘못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잘못했으니까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고 친 꼬맹이는 괜히 기분이 좋죠. 야, 사고 쳐서 또 학교에 안 가게 됐으니까 내일 또 사고 쳐서 방학을 만들어야 돼. 이런 식이에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잘못을 했는데 더 심한 잘못으로 갚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농땡이 쳤으니까 정황 먹고 또 농땡이 치고. 그게 처벌이 되느냐 이거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다음 곡지는 김어준이 낫다. 최근에 제가 쭉 하던 얘기인데 이원론 이게 기반을 둔 생태, 천년, 유기농, 성찰 또 뭐 있죠? 진정성 이런 이상한 그 사람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게 전형적인 훈구학이 훈구학. 왕망이 그런 짓을 했는데 경쟁에 붙어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거짓말하기 시합하고 똑같아. 한 사람이 야, 나는 집채만한 고래를 봐서 그럼 나는 빌딩만한 고래를 봤는데 나는 경상도만한 고래를 봤는데 난 남한만한 고래를 봤는데 난 한반도만한 고래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초등학생 말장난인데 초등학생이 뭔가 공격을 하면 반사하면 됩니다. 반사하면 저쪽에서는 무지개 반사로 반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울트라 반사, 뭐 우주 반사, 블랙홀 반사, 크리스탈 반사 뭐 잔뜩 있어. 그러다가 이제 네 엄마 어쩌고 나오면 이제 이거는 각도 조절이 잘못된 거야. 지나치게 고각을 잡은 거지. 그래서 코피가 터지는 거야. 이런 성분은 밤새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명문대 합격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밥을 이틀에 한 번밖에 안 먹었대요.
왜 밥을 이틀에 한 번밖에 안 먹냐? 밥을 먹으면 졸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게, 아니, 밥 먹는다고, 밥 먹으면 졸리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명문대에 갔다. 이게 자랑이냐고. 이 범죄예요. IQ가 떨어지면 명문대학에 오면 안 돼. 제가 쌍둥이 그 학생이 컨닝을 했다고 확신한 이유도 보통 시험 문제는 IQ 테스트 문제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무조건 오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능을 변별해야 된다고. 그 국어시험이 많아요. 국어시험이라는 게 이게 IQ 테스트의 요소가 있어.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갑자기 이제 만점을 맞았다는 것은 의심할 만한 거죠. 그건 시험 제도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밥 먹고 졸릴까봐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조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걸 자랑이라고 대서특필해서 신문에 실어주면 안 돼요. 이런 위험한 사람은 이 입시 제도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험 못 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탈락시켜야 돼요. 면접에서 불합격시켜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귀농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시골에 귀농을 와서 한 달에 30만 원으로 버틴다 하니까 다른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과소비를 해서 어떻게 시골에 적응하겠냐. 나는 한 달에 3만 원을 버틴다. 뭐 이런 반격을 하더라는 얘기했는데 이게 괴력난신이죠. 공자가 추구하지 말라는 괴력난신. 김성근 감독을 제가 비판하는 이유도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장윤정이 최숙현을 죽게 만들었는데 장윤정도 거의 죽음 코앞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철인삼종이 쉬운 거냐고.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넘어서야 철인삼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대 맞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맞아봐야 이 철인삼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가 사람을 잡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통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꼰대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한계까지 가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극단적인 지역까지 가봤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지고지선, 고결한, 숭고한, 고상한, 이상적인, 완벽한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떤 대상에는 그게 없다. 구조론으로 말하면 질, 입자, 힘, 운동량이 있는데 입자죠, 그게. 입자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질에서 찾아야 돼. 질은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결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도 다이아몬드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다이아몬드가 탄소죠. 흑연이죠. 흑연이 단단하게 결합하면 그게 다이아몬드인데 결합을 어떻게 하면 결합을 잘할 수 있냐. 캐릭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전국시대라면 뭐 다케다 신겐이나 도쿠가와 이에사라든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오다 노부나가라든가 이런 이제 쟁쟁한 군웅들이 있는데 그 사람 다 악질이에요. 잘 읽어보면 마누라를 막 스파이로 몰아 죽이고 기본적으로 부인이 스파이야. 자식도 죽이고 막 자식을 인질로 보내고 최악의 그 지저분한 이전 투구 끝판왕이죠. 근데 일본 작가들은 그걸 비난을 안 해요. 세상이 다 그렇지. 다 간첩이지. 마누라도 간첩이고 자식도 간첩이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지. 자식부터 의심해야지. 자식을 인질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이 전국시대예요. 최악의 하극상이 일어난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개판 5분 후의 나라가 일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작가들이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캐릭터를 찾아보는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알렉산더처럼 총명하고 젊고 똑똑하고 진보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오만해요. 전혀 부하 입장이나 신경을 안 쓴다고. 곽거병도 그러다 죽었는데 곽거병도 사업마다 다 이겼지만 워낙 자기가 황제의 조카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아무 구김살 없이 돌격하다가 죽은 거죠. 알렉산더도 그렇고 알렉산더, 곽거병, 오다 노부나 세 사람 다 일찍 죽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일직선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똑똑하고 천재고 젊고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진보 인사들 중에 지나치게 일직선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보는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폴레옹도 막 혼자 다 하려고 하고 오만한 독재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젊고 막 개혁적이고 그러다 나중에는 나폴레옹 황제 이렇게 돼서 오만해진 거죠. 오다 노부나가고, 다케다 신게는 이제 굉장히 점잖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전략도 알고 전술도 알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만 이 한물간 옛날 할배야. 이미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는 좀 늦었죠. 그래도 훌륭한 무장이고. 그리고 토요토미는 장사꾼이에요. 원래 된장 팔러 다니는 사람인데, 뭐 이것도 일본 책을, 제가 읽은 일본 책이 정확하게 역사를 그대로 기술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하던 읽은 책에는 된장 장사였어요. 된장 팔러 다니다가 그래서 토요토미가 눈치를 잘 봐요. 그래서 이쪽에 서는 게 이익이냐, 저쪽에 서는 게 이익이냐, 이런 식으로 저울질을 잘 하는데, 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다국제군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수파를 잘 만들어. 외교를 잘 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 저쪽 이렇게 눈치를 보고 중재를 하고 협상을 해서 대세력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포위해서 몰아치는, 그걸 잘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포도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 용기, 뭐 신념, 뭐 무장의 어떤 자질, 뭐 과단한 뭐 결정, 이런 게 아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돈을 많이 가져와서 그 물량으로 공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을 포위하는데 그냥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데도 괜히 자기들의 물량발을 보여주겠다고, 우리는 돈으로 이기겠어 하면서 그 성을 포위하는 뚝을 쌓아서 수공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공격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 수공을 하냐고. 그러다 실패해서 망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뚝 쌓는 공사에 그 성에 포위된 성 안에 농민들도 일하러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당 챙겨받아야 되니까. 일당을 많이 쳐준다 하니까 토요토미가 하면, 밑에 가면 막 돈을 두둑하게 준다 하더라 하고 농민들이 다 몰려와서 그 공사반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의 일부는 그 포위된 성 안에 있는 농민들이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토요토미가 돈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개개봤자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발로 이기는 그런 걸 과시한 사람이 토요토미고, 장사꾼이라서 장사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전쟁도 장사처럼 하는 거. 도쿠가와 이에이에서는 두꺼비같이 엄흉한 사람인데 인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당해도 참고 수치를 당해도 견디고 전투력은 별로 없었는데 결국 다른 부장들이 다 죽어버린 바람에 오래 사는 게 장땡이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다 차지했죠. 그래서 캐릭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무장들이 서로 적이지만 자세히 보면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발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발전시켰다고. 그러니까 최악의 인간들이 다 최악이야. 오다 노부나가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 다 내가 볼 때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뭔가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드림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이 네 사람의 군웅들이 한 사람의 장수 밑에 소속된 참모들이라면 굉장히 막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조조가 있고 뭐 동탁이 있고 송건이 있으니까 서로 막 누가 선이고 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초등학생들이고, 저도 중학생만 되면 야, 조조 캐릭터, 유비 캐릭터, 송건 캐릭터, 어떤 캐릭터가 멋있냐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유비는 우리 편, 조조 나쁜 새끼 죽여! 뭐 조선시대 한문 소설 읽을 때 그런 수준으로 생각했죠. 그런 선악의 논리로 가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선악 논리로 가는 사람이 진정성, 뭐 선명성, 퇴계사상, 이원론, 도덕군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현대사회에서는 좀 생각이 깨어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 생각으로 우리 편 나쁜 놈 찾고 선악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캐릭터가 중요한 거예요. 유비, 관우, 장비 캐릭터가 괜찮잖아. 그래서 제가 김어준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김어준은 유비고 김용민은 장비고 정봉주는 관우가 돼야 되는데 송건, 뭐 미축 이 정도밖에 안 돼. 송건. 그래서 이 정봉주는 못 받쳐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드림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서프라이즈 때 드림팀을 한번 시도해봤고, 진중권도 그런 것을 해보다가 포기했지만, 김어준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유지가 되고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벌써 깨졌어. 그게 3년씩 가는 게 잘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이 팀을 만들어서 3년 이상 가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3년 가면 그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팀 플레이를 유지하고 팀이 깨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게 그게 바로 도덕인 거예요. 나는 도덕군자다 하고 뭐 밥도 도덕적으로 먹고 막 옛날 군대에서는 식사도 직각으로 식사하고 막 담뱃대도 직선으로 된 담뱃대만 들고 막 감투도 뾰족한 걸만 쓰고 막 비가 와도 난 비를 맞으면서 태연하게 양반걸음으로 걷고 막 이런다고 해서 도덕군자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3년상을 하고 막 원소처럼 6년상을 해버리고 막 부인이 죽어도 1년상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덕군자는 아닙니다. 그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고 개소리죠. 진정한 도덕은 팀플레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캐릭터를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악을 따지면 안 되고 당신에게는 어떤 캐릭터였냐 이걸 따져야 돼요. 네, 다음 꼭지는 드레피스 사건과 진중권. 옛날부터 진중권이 이 드레피스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가 에밀 졸라라도 되는 것처럼 드레피스하고 떠들었다고. 근데 이 드레피스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드레피스 사건은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그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러 가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서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사건이야.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밀 졸라가 드레피스를 변해서 떠고 유명해졌지만 결국 안 좋게 됐어요. 최종 단계까지 가봐야 돼. 드레피스 사건이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 드레피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반대로 드레피스를 추움으로 내몬 나쁜 놈들은 그 군부 세력인데 걔들은 실용주의고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기회주의 세력이었어요. 나폴레옹 3세가 죽고 기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실용주의 정권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아직도 프랑스에는 드레피스를 간첩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실이 아무리 밝혀져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왜냐? 프랑스가 전쟁에 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가 전쟁에 이겼다면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졌는데 이게 다 유태인 때문이다. 이런 말을 왜 했겠냐고. 그 유태인이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유태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프랑스 사람들의 단결이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는 왜 단결하려고 했냐. 유태인을 때려서 단결하자 이건데 왜 단결을 하려고 했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독일은 황제가 지배하고 있고 독재하고 있는데 비스마르크가 다 혼자서 다 주무르고 있는데 우리 프랑스는 민주적으로 하니까 뭐가 되는 게 없잖아. 역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야. 민주주의 이게 안 좋은 거야. 독재를 해야지. 소련은 독재를 하는데 우리 미국은 민주주의를 하니까 개판이잖아. 민주주의 하니까 간첩들이 날뛰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알면서 드레피스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드레피스가 오히려 내 간첩 맞아. 나 간첩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막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모진 고문과 탄압을 받아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드레피스는 자기 유태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프랑스인이 다 되어서 유태계에서 멀어졌는데 거의 프랑스화된 유태인까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유태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유태인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드레피스 사건이 독일로 수출돼서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 일어난 것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이제 유태인을 학대하는 러시아라든가 이런 동쪽 나라들을 경멸해 왔는데 자기들이 그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 패배주의 때문이죠. 보불전쟁에 지고 비스마르크한테 지고 역시 독재가 최고야. 독재를 하니까 전쟁이 이기잖아. 우리도 독재를 하자고. 민주주의 안 돼. 이런 패배주의 때문에 국민을 단결시켜서 독재를 하자.
이게 파시즘의 시작인 거죠. 파시즘이 드레피스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레피스가 차라리 내 죄를 덮어설게. 그래, 날 간첩으로 몰아라. 나 간첩 맞아. 하고 덮어설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드레피스가 무죄로 밝혀지니까 더 프랑스인들이 분노해서 유태인을 탄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레피스의 문제는 아직도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지고 독재를 해야 이긴다는 이 나쁜 생각이 퍼져 있는 거죠. 그게 일배충들이죠. 일배충들은 뭔가 잘못되면 민주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지는 제도다. 독재는 이기는 제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발적인 독재를 하자. 이게 드레피스 사건이에요. 자발적인 독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단결을 해야 된다. 단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프랑스인이 뭉쳐야 된다. 프랑스인이 아닌 건 뭐냐. 유태인하고 집시다. 외국인이다. 유태인과 집시와 외국인을 쫓아내자. 우리 프랑스인이 똘똘 뭉치자. 이게 민간 독재를 하자. 민주 독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의사결정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레피스의 친구들까지 드레피스를 모함하는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진중권을 비판하는 것도 진중권은 조국하고 친구인데 친구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게 앞장서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열한가. 드레피스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드레피스 타령을 열심히 했는데 딱 보니까 진중권이 조국을 사냥하고 있잖아. 드레피스 사냥과 조국 사냥이 뭐가 다르냐고. 드레피스를 모함한 사람들은 100년 후에도 승복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진중권은 100년 후에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 안 할 거야. 원래 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배주의 때문에. 실제로 프랑스가 독일한테 졌다고.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드레피스가 무죄라고 해서 프랑스가 다시 독일을 이기냐?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틀러도 1차 대전에 졌기 때문에 유태인을 탄압한 거예요. 1차 대전 이겼다면 그런 짓을 안 했죠. 패배주의는 100% 이렇게 된다. 아랍이 저렇게 된 것도 패배주의 때문에. 몽골한테 씹히고 난 다음에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유럽인들이 중세 암흑 시대였다고. 왜 암흑이었냐면 사유재산제도 개념이 없었어. 원래 게르만족은 사유재산 없어요. 사유재산이라는 건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데 자식도 내 자식인지 믿을 수 없잖아. 부족민들이 내 자식이 어디 있어. 원래 일본도 19세기까지만 해도 시골 같은 데서는 마을 애들은 다 공동으로 키우는 거지. 내 자식, 네 자식이 없어요. 내 자식, 네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자식한테 사유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야. 차라리 교회에다 갖다 바쳐버려. 옛날 사찰이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토지를 다 사찰에 갖다 바쳐버려요. 왜냐면 자식이 없잖아. 과부들이. 자식 없는 과부들이 전 재산을 사찰에 기부해버린다고. 그래서 사찰 토지가 점점 늘어나 버린 거지. 그래서 패배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다.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고 유럽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1995년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게 군부의 업무였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진중권이 하는 행동도 낙관주의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낙관주의를 퍼뜨리기 때문에. 김어준이 기세등등한 게 그 자체가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트의 지배예요. 엘리트의 지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중들이 간파한 거죠. 아, 이거 가만 보니까 민주주의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 많은 놈들이 이기더라. 말 많은 놈은 빨갱이다. 죽이자. 이거죠. 말 많은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말 못하는 사람, 주먹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게 파시즘인 거죠.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주먹으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패배주의라는 거죠. 다음 곡지는